엄마, 오늘은 나만 믿어요. 환갑이잖아요. 아침부터 딸이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요즘 마음이 멀어진 줄만 알았는데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살갑고 밝았고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렇게까지 챙기긴 처음이네. 내가 말하자 딸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동안 못해드린 게 많아서요.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고 딸 손끝에 실린 진심 같은 온기가 나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날이 또 있을까 싶어 나는 딸이 잡아끄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 나섰다. 공항에 들어서자 딸이 손에 든 여권을 다시 확인했다. 엄마, 사람 많으니까 제 손에 있는 게 편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여권을 꼭 쥔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가는데? 내가 묻자 딸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데요. 도착하면 알아요. 그 말투가 예전보다 성급해 보였지만 모처럼 챙겨주는 게 고마워 더 묻지 않았다. 잠시 뒤 딸 휴대폰이 울렸고 딸은 당황한 듯 한쪽으로 살짝 물러서 통화했다. 네,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먼저 진행하세요. 낯선 문장이었지만 나는 귀가 어두워 제대로 못 들은 척 걸음을 다시 맞췄다. 딸이 내 손을 붙잡으며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믿고 싶었다. 탑승구 앞에 서니 딸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엄마, 이제 편하게만 앉아가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확 놓였고 비로소 여행을 떠난다는 설렘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왔다. 자리로 안내받는 동안 딸은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고 누군가에게 짧게 사진을 보내는 듯한 손짓을 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묻자 딸은 급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할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말투가 단호했지만 여행 준비로 바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겼다.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딸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스쳤다. 엄마, 여기 공기 좋죠? 며칠만 쉬면 진짜 달라져요. 딸이 그렇게 말하며 내 짐을 챙겼고 나는 그 말이 괜히 든든하게 느껴졌다. 숙소 로비에 도착하자 딸은 프런트 직원과 긴 대화를 나누며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다. 엄마, 잠깐만요. 체크인 금방 할게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길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하는 모습이 조금 어색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행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붙잡고 싶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 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여기서 며칠 쉬면 피로 다 풀릴 거예요. 아침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고 나는 가벼운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너도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해주네. 내 말에 딸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엄마 환갑인데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딸 휴대폰이 다시 울리자 표정이 잠깐 굳는 게 보였다. 잠시만요, 엄마. 금방 올게요. 딸은 로비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여행 준비 때문에 바쁜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이제야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어 그 마음에 조금 더 기대고 싶었다. 아침 식당에 앉자 딸이 먼저 메뉴를 골라줬다. 엄마는 이게 잘 맞아요. 여기 음식 조금 자극적이라서요. 그 말투가 또 고마워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렇게 잘 챙기는 거 처음이네. 내가 웃으며 말하자 딸은 물잔을 건네며 속삭였다. 이제라도 잘하면 되죠. 엄마는 제가 지켜야죠. 그 말이 괜히 마음 깊이 들어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때 딸 휴대폰이 짧게 울렸고 딸은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확인할 게 있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걸음이 급했다. 나는 테이블에 남겨진 딸 가방을 보며 이제 딸이 많이 어른이 됐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다. 딸이 돌아오면 오늘은 어디를 구경하자고 말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점심 무렵 딸이 갑자기 손목을 잡았다. 엄마, 오늘은 제가 정한 코스로만 다녀요. 움직임 많으면 힘들잖아요. 배려하는 말투라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고 나는 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너랑 여행 오니까 든든하네. 내 말에 딸은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엄마, 여기 잠깐 앉아 있어요. 제가 금방 올게요. 말은 다정했지만 왜 자꾸 나를 자리에 두고 혼자 움직이는지 살짝 궁금했다. 그래도 딸이 챙겨주는 방식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딸이 돌아오면 얼굴만 봐도 안심이 되는 내가 조금 우스웠다. 저녁이 되자 딸이 숙소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피곤하죠? 내일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고 딸이 준비해준 물과 약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오니 편하네.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잖아. 내가 웃자 딸도 짧게 웃었지만 곧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다. 문 너머에서 낮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내일 일정은 그대로 해주세요. 제가 확인만 하면 돼요. 말뜻을 정확히 듣지 못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을 감았다. 딸이 돌아와 이불을 덮어주자 괜스레 든든해져 몸을 눕혔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딸이 먼저 일어나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천천히 준비해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려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상하게 딸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게 보였다. 어제 좀 피곤했지? 내 질문에 딸은 고개만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엄마는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딸이 다정하게 말해도 걸음이 자꾸 급해 보였고 나는 그저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지 하고 생각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자 괜스레 마음 한쪽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금세 딸이 문을 닫고 나갈 때 남긴 그 말만 떠올랐다. 엄마는 편하게만 있어요. 딸이 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엄마, 오래 기다렸죠? 죄송해요. 확인할 게 좀 많았어요.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고 나는 괜히 미안해져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앉아 있었어. 너도 힘들 텐데. 딸은 내 손을 잡으며 웃었지만 웃음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가자는 데만 가요. 혼자 움직이면 위험해요. 그 말이 지나치게 단호해 잠시 멈칫했지만 낯선 나라니 그러려니 했다. 밖으로 나서자 딸이 계속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뒷모습이 익숙한 듯 또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도 딸이 옆에 있으니 마음 한쪽은 편안해지는 듯 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딸이 다시 말했다. 엄마, 여기 로비에서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갔다 올게요. 이미 몇 번 들은 말이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엔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딸이 숨을 조금 몰아쉬며 나타났다. 엄마, 미안해요.
처리할 게 많아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얼굴엔 어딘가 긴장이 남아 있었다. 무슨 일 있니? 내가 묻자 딸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요. 여긴 낯설어서 위험해요. 그 말투가 조금 단단했지만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딸이 앞서 걸어가자 나는 그 뒷모습만 바라보며 걸음을 맞췄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딸이 내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엄마, 오늘 많이 걸었죠? 이제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따뜻하게 들려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네. 내 말에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웃음을 보였다. 엄마 오늘만큼은 그냥 믿고 편하게 있어요. 그 말이 마음을 묘하게 촉촉하게 만들었다. 딸이 숙소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 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0분, 20분, 1시간이 넘었지만 나는 그저 바쁜가 보다 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워지는 거리 불빛을 보며 딸이 돌아오면 같이 밤 산책을 하자고 말해야겠다는 생각만 떠올랐다. 점심을 먹고 나서 딸이 시장 골목으로 나를 이끌었다. 엄마, 여기 분위기 좋죠?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긴 소매치기 많다니까 폰은 제 가방에 넣고 다녀요. 딸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래, 너 말대로 하자. 딸은 내 폰을 조심스레 챙기더니 내 팔을 붙잡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습한 공기가 몸에 들러붙고 사람들 말소리가 뒤섞여 방향 감각이 금방 흐려졌다. 엄마 여기 잠깐만 서 있어요. 물만 사올게요. 딸이 손바닥을 펴보이며 웃었고 그 표정이 안심이 돼 그대로 멈춰섰다. 그러나 딸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자 소음만 남았고 얼굴을 스친 바람이 뜨겁게 느껴졌다.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도 없고 손목시계도 없고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점점 흐려졌다. 그래도 딸이 곧 돌아올 거라는 생각만 붙잡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결국 몇 걸음 내디뎌 봤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 했지만 금세 소음과 낯선 말투에 머리가 어지러워져 다시 멈춰섰다. 가까이 서 있던 관광객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 혹시 이 근처에서 물 파는 가게가. 하지만 상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짧은 순간에 더위가 한 번에 밀려와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딸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도 점점 흐려졌다. 사람들은 계속 스쳐 지나가는데 내 자리는 그대로였다. 금방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입안에서 웅얼거린 말이 낯설게 들렸고 나는 다시 처음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햇빛이 머리 위에서 살짝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처음엔 시끄러웠던 시장 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사람들도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아진 듯 보였다. 목이 텁텁해져 침이 잘 삼켜지지 않았고 서 있던 다리가 서서히 저릿해졌다. 얘가 왜 이렇게 늦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스스로도 놀랐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무서움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딸이 돌아올 방향을 계속 바라봤지만 보이는 건 사람들의 어깨와 가게 천막뿐이었다. 조금만 움직여 볼까 했지만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조차 헷갈려 발끝이 땅에 붙은 듯 했다. 이제는 정말
딸이 왜 안 오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해가 천천히 내려앉으면서 시장의 소란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밝았던 가게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켜자 어디가 골목이고 어디가 큰 길인지 더 헷갈려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다. 딸이 사라진 쪽으로 몇 번이나 걸어보려 했지만 사람 흐름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가게 앞에 서 있던 직원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내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상대는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었다. 목에서는 마른 기운이 올라오고 다리는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작게 흘러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져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국 눈에 들어온 작은 공원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다. 나무 옆에 놓인 벤치 하나가 보이자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다.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져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딸이 이 길을 다시 지나가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붙잡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으니 밤 공기가 살짝 차갑게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던 떠들썩한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알아듣기 어려운 말소리와 낮은 웃음이 가까운 골목에서 새어나왔다. 고개를 들었을 때 몇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며 나를 흘끗 보고는 다시 어둑한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벤치에만 앉아있기엔 더 불안해져 가슴이 천천히 조여오는 듯했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작게 혼잣말을 하며 몸을 일으켜 가게 불빛이 남아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아무 움직임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밝은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뿐이었다. 걸음이 느려도 일단 움직여야 살 길이 열린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가게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이 반쯤 닫혀 있었다. 안에 있던 직원에게 손짓으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직원은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듯 어깨만 으쓱였다. 숙소 방향 좀. 입안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온 말은 금방 소음 속으로 묻혀버렸다. 뒤편 골목에서는 젊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터졌고 그 소리가 등에 닿을 때마다 자연스레 몸이 조금 굳어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 잠시 발을 멈췄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몇몇 가게는 이미 불을 끄기 시작했다. 여기 있으면 더 어두워지겠네.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소리가 낯설게 들려 다시 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확실한 목적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이 켜진 방향으로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 하나만 붙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불빛을 따라 걷다 보니 다리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느낌에 한번 멈춰섰더니 목에서 마른 기운이 한꺼번에 올라와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도 힘들어졌다. 길가 가게들은 거의 문을 닫았고 몇몇은 아예 불이 꺼져 어둠만 남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어져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러다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겠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낯설어 순간 멈춰섰다. 딸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일단 이 밤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다.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로등이 남아있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붙잡고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무서움은 있었지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감각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골목 끝으로 나오니 가로등도 드문드문해졌다.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다가오던 남자 두 명이 내 쪽을 잠깐 보더니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 가까운 곳에서 낮게 깔린 웃음이 들리자 본능적으로 몸이 조금 굳어 발걸음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이 시간엔 도움을 구할 가게도 없고 사람들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버렸다. 다리는 더 이상 힘을 주기 어렵게 무거워졌고 눈앞이 침침해져 가로등 불빛도 뭉개져 보였다. 이러다 아예 못 움직이겠네. 작게 새어나온 말이 공기 속에서 금방 사라졌다. 주변에 비어있는 버스 정류장 의자가 보여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가 앉았다. 누군가 지나가길 기대하는 마음과 이제는 누구를 붙잡아도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뒤섞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 생각을 억누르듯 숨을 고르며 밤을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마음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만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가까이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작은 가방을 맨 젊은 여성이 내 앞에서 잠시 멈췄다. 저 혹시 한국 분이세요? 조용한 한국어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흔들렸다. 반가움보다 먼저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내 표정을 한번 살피더니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여기 밤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잃었어요. 말을 하는 순간 하루 종일 쌓여있던 불안이 아주 조용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울음 대신 목이 잠기는 느낌만 남았다. 여성은 놀라지 않고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여성은 내 옆에 천천히 앉더니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물 조금만 드세요. 목이 타 있었던 터라 한 모금 삼키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물 한 모금이 내려가자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났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누구랑 여행 오셨어요? 따님이랑 오신 건가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딸아이가 물 사온다고 하고 그대로. 말끝이 자연스럽게 흐려지자 여성은 놀라지 않고 내 손등을 살짝 바라보았다. 그러면 혹시 숙소가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나는 손을 모으듯 잡고 있던 가방 끈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이름도 길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성은 한숨 대신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주위를 살폈다. 일단 여기서 오래 계시면 더 위험해요. 조금만 밝은 쪽으로 같이 이동할까요? 여성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손짓으로 밝은 쪽을 가리켰다. 저쪽이 큰 길이에요. 사람도 조금 더 있고 일단 거기까지만 같이 가봐요. 나는 힘이 빠진 다리를 조심스레 일으켜 그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뜨겁게 느껴졌지만 큰 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했다. 여성은 걸으며 다시 물었다. 혹시 따님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람들 많은 쪽으로 그냥 물 사온다고 하고 갔어요. 내 말이 흐려지자 여성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따님이랑 연락은 전혀 안 되시죠? 휴대폰을 맡겨서.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러면 더 서둘러야겠네요. 큰 길에 나가면 택시라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그쪽으로만 가요. 나는 그녀의 말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조금 더 힘줘 옮겼다. 큰 길이 보이기 시작하자 여성은 걸음을 조금 늦추며 나를 뒤쪽으로 보호하듯 걸었다. 가로등 아래의 선이 시장 골목보다 훨씬 밝았지만 여전히 낯선 말과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다.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다시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잠깐만 숨 고르세요. 너무 어두운 데보단 이쪽이 나아요. 나는 물을 한 모금 삼키며 주변을 둘러봤다. 가게 몇 곳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지만 문을 닫는 분위기가 느껴져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다.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혹시 이 근처에 한국인들 많이 묵는 숙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찾아볼게요. 그 말이 크게 위로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 서 있을 때와는 달랐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가느다란 마음을 붙잡았다. 여성은 번역 앱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이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한국인도 가끔 묵는 곳이라 직원분이 조금은 한국어를 하신대요. 지금 여기서 더 서 계시는 건 솔직히 위험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가게 불빛은 거의 다 꺼졌고 길 건너편도 어둠이 더 빠르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제가 앞에서 길 안내할게요. 천천히만 따라오시면 돼요. 여성의 말이 과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풀렸다. 혼자 이 골목을 다시 걷는 건 상상도 되지 않아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좀 도와줘요. 말을 하고 나서야 가슴 안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여성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서 걸었고 나는 그녀의 발걸음을 조심스레 따라 나섰다. 오늘 밤만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몸을 누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문이 닫히자 갑자기 고요가 깊게 내려앉았다. 여성은 문 잠가두세요. 저는 바로 옆방이에요. 라고 말하고 나가줬고 나는 침대 모서리에 천천히 앉았다.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휴대폰도 없고 여권도 없고 짐은 모두 딸 가방에 들어 있었고 그 사실을 떠올리자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설마 나를 두고 갈 리가 있나?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내일은 일단 돌아갈 방법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용히 떠올랐다. 누워 눈을 감으려 하자 공항에서 딸이 긴박하게 통화하던 모습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꾸만 그 장면이 마음을 건드렸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에게 지금은 쉬자라고 작게 중얼거리며 숨을 정리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고 내일은 반드시 길을 찾아야 했다. 아침 공용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여성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대사관부터 가보죠. 여권 없는 상태면 거기서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가진 내 가방이 떠올라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 딸아이가 원래 챙겨주는 걸 잘하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 말이 흐려지자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연락은 아직도 안 되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휴대폰도 없고 번호 외운 것도 하나도 없네요. 여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어머님 혼자 두고 저렇게 사라지는 건 솔직히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지만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그런 애는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항에서 딸이 급하게 통화하며 내 눈을 피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왜 그 순간이 자꾸 마음을 붙잡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장면만큼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여성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일단 가봐요. 오늘은 돌아갈 길부터 찾아야 하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대사관 창구 앞에 서니 직원은 내 여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여행 중에 분실하신 건가요? 나는 여성의 시선을 한번 바라본 뒤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게 딸아이가 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직원은 순간 말을 멈추고 모니터에서 손을 떼더니 다시 물었다. 여권이 가족분에게 있고 그 가족과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보통은 가족이 함께 오시거나 최소한 연락이 됩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내려앉았다. 나는 바로 딸을 두둔하려 했지만 목이 잠겨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일단 임시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귀국은 가능합니다. 오늘 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말은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분명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 대사관을 나서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싸늘했다. 여성은 택시를 부르러 잠시 멀찍이 걸어갔고 나는 그 사이에 직원이 빌려준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딸 번호를 천천히 누르며 작은 희망을 걸었지만 전화는 곧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음으로 끝났다. 나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문자를 열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글을 적었다. 어디 있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면 괜찮다. 나는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너만 무사하면 된다. 집에 도착하면 다시 연락해라.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잠시 흔들리듯 멈췄다가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딸이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메시지가 닿을 거라고 지금은 그 생각 하나만 붙잡고 있었다. 공항 문을 나서니 서늘한 공기가 먼저 피부에 닿았다. 낯선 나라의 끈적한 더위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 돌아오니 이 공기가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가방도 없고 여권도 임시증명서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돌아왔다는 실감이 천천히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다. 여성은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이후엔 가까운 버스 타시면 돼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여성은 잠시 손을 흔들고 떠났고 나는 혼자 공항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딸에게 보낸 문자는 아직도 읽지 않은 표시로 그대로였다. 그걸 바라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말을 작게 내뱉자 몸 안쪽에서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는 게 느껴졌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길을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시골 터미널에서 내려 조금 걸으니 한동안 비어있던 작은 단층 집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친척이 쓰다 남긴 곳이라. 집주인에게 연락만 하면 당분간 지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곳이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가구는 오래됐지만 햇빛이 드는 방향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여행 가방 대신 임시증명서와 서류 봉투만 내려놓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정도면 며칠은 괜찮겠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딸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쳤지만 이 공간은 이상하게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못하게 했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일도 없었다. 나는 작은 이불을 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면 됐다. 내일은 내가 나 스스로 챙길 일을 천천히 정하면 됐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 쪽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딸이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나는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날은 그냥 잠깐 일이 꼬여서 연락도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딸은 더 불안해졌는지 손가락을 꼭 쥐며 말을 이었다.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엄마를 두고 갈 생각은 진짜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설명하든 별로 따지고 싶지 않다. 딸의 눈이 흔들렸지만 나는 부드러운 톤을 유지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든 변할 수 있어. 나도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 딸은 말이 막힌 듯 가만히 섰고 나는 문가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괜찮다. 너도 내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살겠다. 그게 지금은 서로한테 제일 나은 것 같아. 딸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였고 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문을 절반쯤 닫았다. 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는 내가 누구의 기대에도 매달리지 않는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았다. 딸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더 고요해졌다. 문을 닫는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일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창문을 열자 늦은 저녁바람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작은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따라 놓고 천천히 마셨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챙기는 거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내 삶을 딸에게 의지하려던 지난 시간도 그 의지 위에서 밀려난 순간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탓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살다 보면 멀어지는 관계가 있는 법이고 이제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엇갈려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천천히 이불을 정리했다. 내일은 마을 버스를 타고 장을 좀 봐오고 그 다음 날은 집 주변을 손보면 되겠다고 생각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게 움직였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에게 맡겨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조용히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이 어지럽지 않은 게 오랜만이라 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어제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걸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은 이상하게 들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시골 냄새 섞인 바람이 살짝 스쳤고 먼 데서 닭 우는 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다. 나는 작은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떠올렸다. 빵이라도 좀 사와야 하고 집 앞 풀도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 그 생각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는 버티는 하루였다면 오늘은 살아보는 하루 같았다.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다. 점심 무렵이 되자 햇빛이 마당까지 깊게 내려앉았다. 나는 간단히 겉옷을 걸치고 집 앞 작은 슈퍼로 걸어갔다. 빵과 우유, 간단한 반찬거리 몇 가지를 고르는 일만으로도 몸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집에 돌아와 마당 풀을 조금 정리하다가
잠시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이 시간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든든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문을 열고 이불을 탁탁 털어놓으며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편안하다는 걸 조용히 느낄 수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집안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작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며칠 전만 해도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할 것 같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찾고 있었다. 오늘 장을 보고 풀을 정리하고 집안을 가볍게 손보는 일들이 이상하게 나를 다시 안정시키는 느낌이었다. 딸에게 보낸 메시지는 아직도 읽지 않은 표시였지만 그 사실에 마음이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 아이의 삶도 나의 삶도 이제는 각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조용하고 담담하게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등을 켰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감싸며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는 마음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런 나날이면 괜찮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